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알파고 신하씨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저희 프로에는 처음인데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 발표 직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해리스는 대세론을 형성하며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가 되는 데 필요한 대의원 수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원금 역시 이틀 만에 1억 달러 넘게 들어오며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하는 분위기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양자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입지가 더욱 탄탄해진 해리스는 경합주 위스콘신에서 사실상 첫 대선 유세에 나섰습니다. But Donald Trump wants to take our country backward. 트럼프 캠프는 해리스의 지지율 상승은 허니문 효과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글로벌 IT 대란의 여진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병원 수술도 중단됐습니다. 지난 19일 미 사이버 보안업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배포한 보안 프로그램이 MS 윈도우와 충돌하면서 글로벌 IT 대란이 발생한 것. 전 세계 수십 곳의 공항에서 항공편이 취소돼 차질을 빚었습니다. 전산 시스템도 막혀 슈퍼마켓과 주유소 등도 일찍 문을 닫았고 시민들은 생필품과 연료도 구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상과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후티 반군이 통제하는 예멘 항구 도시 호데이다를 폭격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자 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이 예멘을 직접 타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로 전날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한 아파트 건물이 후티의 드론 공격을 받아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공격에 이란제 미사일이 사용됐으며 이란 무기가 반입된 곳은 호데이다 항이라고 지목했습니다. הוא שימש למטרות צבאיות, הוא שימש כנקודת כניסה לנשק קטלני שסופק לחות'ים על ידי איראן. حتى فيما يطلق عليه اسم تل أبيب.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이 영내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고 유엔도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파리 도심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의 올림픽 참가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다며 평화의 축제인 올림픽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가자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선수들을 위협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만 참가할 수 있고 국가와 국기 등도 사용할 수 없는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 출전에 대해 다른 결정이 내려지면서 서방국들의 이중잣대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발생한 마이크로소프트발 글로벌 IT 대란으로 주말 동안 전 세계가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파리올림픽 IT 시스템에도 일부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알파 기자님 설명해 주시죠. 자, 이제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의 업데이트하고 MS, 윈도우 쪽에 있는 그 시스템이죠. 네. 그거는 중돌이 됐어요. 중돌되면서 샷다운된 컴퓨터는 한 800만 개 넘어요. 850만 개 있는데 그거는 현재 윈도우를 쓰는 이제 뭐 1%도 안 되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만 대이면 너무 많은 숫자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항공편이 이제 취소가 됐고요. 호주에서는 돈을 이제 받을 수가 없고요. 네. 이제 이 사건의 여파로 아시다시피 이제 일론 머스크도 이제 앞으로 오르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안 쓰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빌 게이츠한테 어마어마한 좀 약간 망신이 되는 사건으로 역사에 남았죠. 네. 예전에도 이런 거 한 번 있었어요. 윈도우를 이제 소개하려고 무대에 나왔는데 윈도우가 이제 좀 뭐 다운되는 적이 있었는데 이건 두 번째 아마 큰 사건이 아닐까 싶어요. 네. 어쨌든 업데이트로 시작된 일종의 사건이죠. 이 전 세계 수백만 개의 IT 시스템이 다운된 건데 항공, 금융, 의료, 통신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이 초유의 IT 대란이라고도 불리곤 하는데 이 와중에 중국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자사 홍보에 나섰다고 합니다. 구정호 기자님, 지금 중국이 뭐 굉장히 신나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이 회사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회사가 2011년에 창업됐어요. 근데 이제 뭐 FBI 출신 인사를 영입해서 그 보안 업체로 이제 자리를 굳혔죠. 굉장히 승승장구했던 회사예요. 네. 2014년, 10년 됐네요. 그해 5월에 미국 법무부가 이 중국 군과 관련된 해커들 적발됐다. 이래가지고 경제 스파이 혐의로 기소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때 근거 자료를 만들어준 게 이 회사였어요. 아. 이 회사 보고서였어요. 네. 그리고 2015년 5월에는 이제 그때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가지고 우리 앞으로 서로 좀 이 경제 스파이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렇게 합의하고 뭐 공개적으로 성명 내고 했는데 그 무렵에 딱 이 회사에서 중국이 계속 또 스파이 짓 한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기도 하고 네. 뭐 또 그 다음에도 또 러시아 관련된 해킹 또 발표하고 이 회사에서. 근데 이런 실적들이 그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 2019년에 나스닥에 이제 상장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 뭐 덴마크, 이스라엘 이런 쪽의 보안 업체들 줄줄이 인수하고 진짜 잘 나갔었대요. 그래서 올해 6월달에 그 S&P 500 지수에도 편입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사고가 난 건데 네. 중국 입장에서는 좀 말은 좀 부적절하지만 이제 고소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라면 그쵸. 이 회사가 다른 나라들의 뭐 중국, 러시아 스파이들 많다 이런 거 계속 근거 자료를 그 근거 자료가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런 거를 계속해서 폭로했던 회사라는 것도 있고요. 과거에도 플랫폼을 중단시킨 전례가 이 회사가 이번처럼 큰 거 아니어도 없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중국의 보안 업체들은 이제 우리 제품이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번 사건도 보면서 그 컴퓨터 관련,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그 하나의 그 기업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이런 맞아요. 세상으로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극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이런 거 사실 이번에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는 안 당했다 얘기하지만 이게 그 디커플링의 역설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우리가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을 배제하고 하니까 중국은 그래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하면서 지금 그렇게 빠져나간 거란 말이죠. 그런 걸 봐서도 너무 하나에 어떻게 집중되는 어떤 이런 그 모노폴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이번에 발생한 글로벌 IT 대란이 완전히 정상화되는 데는 수주가 소요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IT 초연결 사회의 맹점을 드러낸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